단체장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네, 우리 다가오 공명선거, 예, 공명선거당의 대표 민경욱 대표님께서 네, 나와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옆에 우리 시딕슨 대표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고교연합 양정고등학교 대표입니다. 네, 고교연합 대표로 양정고 대표. 양정고 대표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대표 자리시는 분. 아, 어디 가요?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유튜버님들께서 또 오셨는데요. 또 유튜버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영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튜버님들께도 오늘 영상 이 집회가 끝날 무렵에 또 여기 커피 쿠폰이 직접 실물로 나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영상 실방 많은 국민들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따라해주세요. 국민의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부정 선거를 즉각 수사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연사님은 가가호 공명선거당 당 대표로서 정말 4.15 부정선거 이후로 줄곧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 앞장서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위해 외쳐주시고 계시는 민경욱 대표님을 무대에 모셔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몇 가지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판사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제일 큰 어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어이없는 판결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맞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며칠 전에 그것도 이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건 이재명을 떨어뜨려라, 이재명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기자회견의 내용은 용인 수지에 있는 한미연합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보려는 것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해를 했습니다. 그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여기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정말 용맹한 목사님들께서 이 예배의 자유는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싸우셨습니다. 싸웠는데 그게 이제 소송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소송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판결이 났는데 이재명이 잘못했다, 그 한미연합교회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그 이재명이 전혀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가서 총선에 나온다고 하기에 그 사람 들으라고 그 선거사무소 앞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신성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려 했던 이재명의 시도가 무의로 갔고, 일단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의로운 판결이 나왔다, 이재명이 잘못했다고 한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계양에 있는 계양구 선관위와 이재명이 저를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도 없이
판결에 그 재판에 끌려다녀야 됐어요. 몇 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인천지법에서 제가 무죄다라는 그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호작약했었는데 이 검찰이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정말 역사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나 했더니 이게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해 주시네요. 그래서 그것도 당당하게 치르겠습니다. 그 재판도 잘 해서 완전히 그 상고심 그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도록 정의롭게 싸우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판결과 관련해서는 세 개의 의로운 판결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작은 교회가 이재명이라는 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싸운 그런 소송이었는데 그 소송에서도 그 판사가 분명히 재판장이 이거는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해서 정의의 편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인천지법에서 그 사람들이 저를 불법 부당하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아니다 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주었고요. 다음에 고등법원에서도 그런 것을 내준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가 완전히 썩지는 않았구나, 우리가 용기를 가질 그런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미국을 다녀와서 또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보고 말씀이 있는데, 우선은 이 CPAC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라고 해서 미국 보수주의 정치 활동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서 큰 회의를 여는 건데 이게 매년 2월에 열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참석해서 연설했을 때는 플로리다에서 열렸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워싱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해 11월 6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전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원래 2월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제는 열릴 수가 없고요. 내년 2월에 열린다. 그래서 그 전에 이들 한국에 있는 부정선거 세력, 다음에 미국에 있는 부정선거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CPAC 말고 우리 한국의 CPAC이다 해서 KCPAC이라고 있거든요. KCPAC 회의를 우리나라 서울에서 10월 초쯤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인사들, 그러니까 CPAC의 사무총장을 비롯한 거기 집행부들 다수를 우리가 초청을 해서 10월에 서울에서 그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이런 합의를 이루고 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다음에 미국에서 11월 6일 날 있을 대선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선거, 또 그걸 획책하는 부정선거 세력에게 우리가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대회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와이에 이제 갔더니 하와이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설립에 참여를 하신 한국 기독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 남대문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 그 표석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옳게 서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기다 세워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원리에 입각한
건국을 하시면서 그때도 말씀하신 겁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자주 국민으로서 자유를 얻게 됐으니 앞으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주인이죠.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데올로기라는 뜻이니까요. 민주주의, 그런 국민의 주인이 되는 것은 공명한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건국을 할 때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를 하고 뭐 토지개혁도 하고 교육개혁도 하고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공명선거 참정권을 지켜내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와 싸우는 우리의 정의를 더 다져야 되겠다, 이런 굳은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대담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YTN에서 그 대담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김형주라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무려 40대, 자신이 이제 저랑 이제 동갑이던데 17대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비례대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자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여기 계시는 황교안 총리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황교안 총리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지 않느냐 뭐 이런 문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버릇없는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황교안 대표께서 부정선거를 얘기하신다, 이런 턱도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걸 봤을 때, 죄송합니다, 제 얘기 아니고 이런 분이 어떻게 법무장관을 하시고 총리를 하시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는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망언을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바보다. 예. 그러니까 아니 어쩌면 이자의 마음속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냈던 자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정선거는 완전한 음모론,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것을 이 고귀한 분이 담고 다니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걸 볼 때 정신이 좀 이상한 음모론자 아니냐, 이런 주장, 그건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그자의 얘기입니다. 황교안 대표님처럼 그렇게 바보는 아닐 것이니 이런 그건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드 바셈 얘기했죠.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벌 줘야 할 사람 벌을 주고 잊지 않고 다음에 추모해야 할 사람들은 추모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김형주라는 자가 있으니까 김형주라는 자,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로 취급하는 이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잘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선각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선각자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각자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마치 목사님이 된 것처럼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제가 중학교 때 잘 외우던 구절이라서 그걸 기억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내가 어른이 된 이후에는, 내가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4년 전에, 횟수로 5년 전에 우리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것을 미리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많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성숙해져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저희 곁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어른이 된 그런 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처음에 제 주위에 있을 때 아직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일 때도 제 주위에 와서 부정선거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몇몇 지금은 떨어져 나가가지고 부정선거 전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부정선거는 없어요 라고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길로 다시 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저는 감히 쓰레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곁에 두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김영주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몰랐어.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 주위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많이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자들이 무슨 망령이 들었는지 부정선거 없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곁에 두어서는 될까요? 안 됩니다. 그들의 이름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과거야 어쨌든 지금 뒤늦게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실태를 알고 거기에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맞습니다. 예, 뒤늦게라도 우리와 함께 어깨 동무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알아서 이제 알게 돼서 우리와 어깨를 겹고 같은 길로 나가는 부정선거가 없는 세상으로 나가는데 힘을 보태는 그들은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그들이 부른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달려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AI,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 발전 속도가 정말로 빨라요. 엄청납니다. 옛날에 그 더블 제퍼디라고 미국의 우리 장학 퀴즈 같은 퀴즈 게임을 하는 게 있는데 돈을 많이 걸고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직업 천재들이 나와서 그 이제 퀴즈 게임을 하는데 그 퀴즈에서 오랫동안 장원을 했던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천재들만 3명을 모아놓고 하나는 가운데 AI 이 기계를 갖다 놓고 같이 퀴즈를 맞추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1등을 몇십 주를 계속했던 그 직업적인 천재들을 다 물리치고 AI 기계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우리 그 바둑에도 AI가 있는데 사람이 두면 몇 번째 어디에다 뒀다고 누가 따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듣고 다음번은 어디다 둬다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이 대신 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퀴즈 프로그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워놓고 사회자가 얘기하는 거를 기계가 알아듣고 기계가 알아서 검색을 한 다음에 찾으면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사람의 말로 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충무공의 고향이 어딥니까? 그럼 삥! 서울 충무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등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따는 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엄청난 차이로 이겼는데요. 그게 2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그 봤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더 똑똑해졌습니다. 이 똑똑한 기계 제가 물어봤어요. 자, 제가 자유헌정 포럼이라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포럼에 가서 거기에서 있었던 토론회를 제가 봤는데 그 토론회에 초청이 된 이 중앙선관위의 선거 1과장이라면 아주 요직입니다. 그 요직에 있는 자가 나와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변장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빳빳한 종이, 이 빳빳한 종이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손으로 잡고 꾸기고 무게에 눌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빳빳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아하, 그거는 형상기억 특수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서 제가 봤어, 내가 틀렸나? 하고 스스로 자문을 해봤어요. 아닌데 다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거기는 주석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무리 구겨도 쫙 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로 주석을 넣으면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물어봤어요. 다 아는 거지만 AI가 얼마나 똑똑한가 하고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앙선관위의 설명이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은 틀립니다. 종이에 형상기억 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석을 넣는다고 그러는데 주석은 이 금속, 형상기억 금속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겁니다. 금속을 넣으면 이렇게 펴졌다가도 이렇게 오므라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석을 종이에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주석을 그 합금을 시키려면 굉장히 고온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종이는 그 고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종이 최고의 권위자가 와서 주석을 섞은 형상기억 종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AI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형상기억 특수용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며칠 전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 포항 어느 쪽에 석유가 난다. 석유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조 원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고마운 소식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탐사와 조사 이걸 오랫동안 정말로 많은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좋죠. 석유하지 마세요. 선거 일과장 불러가지고 특수용지, 이제 그만해라. 특수용지를 개발하는 게 좋겠다. 지금 갖고 있다고 하니까 선관위한테 그 형상기억 특수용지를 가져오라고 해라. 대통령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석유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께서는 선거 일과장을 비롯한 그 나쁜 사람들, 우리 공명선거를 해치는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다시는 종의 멍에를 쓰지 말라고 하였건만 우리들에게 종의 멍에를 걸머지게 만드는 그 자들을 집어넣고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이행하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사태에 대한 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즉각 지시하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수사라!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수사라! 수사하라! 수사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되어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의 실천은 뭐가 있겠습니까? 공명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좋은 말씀해 주신 민경욱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경욱!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더 좋은 말씀 듣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돼서 짧게 말씀 들어야 되는 점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 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공지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 애국 세력이 점점 더 확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까? 네, 주변에 우리 젊은이들, 정말 우리 순수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려주는 그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증샷 찍어서 우리 MZ 젊은 청년들도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모님, 어머님, 누님, 고모님들께서 많은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증샷을 보내줄 전화번호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7289-0428번입니다. 010-7289-0428번. 네. 자, 그러면 다음 순서 우리 다음 연사께서는요, 그 심혜련 무학여고 대표이십니다. 성명서 발표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6.25 이후 오늘날처럼 위기에 빠진 적이 없었다. 지난 4.15 부정선거에 연이은 이번 4.10 22대 총선은 사전선거에서 또 다시 디지털 조작을 하였다. 당일 투표에서는 여당이 이겼으나 사전선거에서 뒤집어져 52석을 도둑맞았다. 선거는 국민이 하였으나 당락 결정은 또다시 중앙선거위원회가 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종북 주사파 야당이 190여 성을 차지하였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들에게 장악되어 이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정의와 진실은 지하에 묻혀있고 비상식이 상식을 쫓아낸 지 이미 오래되었다. 공정이 불공정한데 한테 짓밟혀 신음하고 있다.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집에서 살림만 할 수는 없다. 손주들 재롱에 묻혀 생활만 할 수 없다. 어느 누가 여자는 약하다고 말하는가? 대한의 어머니시여, 대한의 어머니는 강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전체 사회주의로 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총 걸게 합시다. 부정선거 척결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했는데 그 꽃이 2번씩이나 짓밟혔습니다. 자유독립을 외치신 유관순 언니를 생각합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외치신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손에 운명을 달리하신 유경수 여사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한없이 쏟아집니다. 지금 이 나라 현 시국은 총만 안 들었지 전쟁입니다. 대한의 여성들이여 행동합시다. 총 걸게 합시다. 그리하여 번영된 아름다운 이 강산을 길이길이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자유민주주의여 이 땅에서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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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6월 15일 나라집기 고교연합 여고구 일동.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혜련. 네, 가정에 있는 여성들이여 다 받쳐고 이 자리로 나와 정의를 위해 함께 외칩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하라.
이 헬스 활동은 우리의 정의가 하늘이 올 때까지 이렇게 이곳에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정말 죄송합니다. 자, 정말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다음 순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서 전국 방방곳곳에 또 해외 모든 곳에 이렇게 실방을 통해서 방송해 주신 유튜버님들 어느 분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왼쪽. 제 오른쪽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 누구신가요? 방송명 애국정프로TV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정프로TV. 네, 그 옆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창용TV. 천창용TV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 어느 분이신가요? 앉아 계신 분. 네. 아, 저요? 네. 네. 바람처럼 TV입니다. 다시 한번. 네. 바람처럼 TV입니다. 바람처럼 TV. 바람처럼 TV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람처럼 TV. 네, 그 옆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민저항권 TV. 국민저항권 TV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순서는요, 구호 재창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덕 강릉 제1고 대표님, 그리고 김일애 천안 제1여고 대표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 번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구호 제창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은 나중에 3번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15 총선 수사하라!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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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간이 서버 압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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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은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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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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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은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더우신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고교연합 바로 세우기 추진본부에 있습니다. 또 고교연합 역시도 부정선거로 이 우파가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무슨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완장이 그렇게도 좋은지 부정선거 저질러가지고 고교연합 역시도 갈라져서 이렇게 저희들이 바르기 세우기 위해서 나와서 오늘 구호 외칩니다. 지금 중앙선관위는 무늬만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지 도대체 중국 아니면 차이나 그런 선관위일 뿐입니다. 그들은 중공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악랄하게 대통령도 만들어내고 국회의원도 만들어냅니다. 이들을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입법 독재하면은 독재만 해주세요. 네. 입법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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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그리고 중앙선관위 직원은 DNA 역시 더러운 거 받아서 자식들까지 중앙선관위에다 입사시켜가지고 그들은 중공몽 서버, 대한민국에 있는 서버를 중국 서버로 둔갑시켜서
그것을 지켜내고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처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드시 구호로 외치겠습니다. 타도하면 하자 하고 해주세요. 중앙선관위 타도! 가자! 중앙선관위 타도! 가자! 국회! 해산! 국회! 타도! 국회! 타도! 국회! 타도! 국회! 타도! 국회! 타도! 중앙선관위! 타도! 중앙선관위! 해체! 중앙선관위! 해체! 중앙선관위! 해체!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중국 차이나로 지금 둔갑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우파들은 분열되지 말고 부정선거에 앞장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춘덕 강릉 제2고 대표님, 또 이어서 기빌의 천안 제2고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감사합니다. 구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목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호 외치려면 목 성대가 좋아야 되는데 갈수록 여러분 목 많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저처럼. 네, 관리 잘 하시고요. 자, 다음 우리 연사님, 애구 현장 집회에서 어느 곳을 가던 그 자리에 계시는, 네, 전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우리 신익순 양정고 대표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 예. 윤석열 대통령님께 전합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정과 상식을 이통하여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 모두 윤 대통령을 지지한 거 아닙니까? 과연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저 낙동강까지 밀려갔다가 그나마 다행으로 윤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북상 중이었는데 지난 4월 10일 주품령이라는 거대한 악산을 만나서 산정만 울울대는데 거기 만나서 그래가지고 또다시 낙동강 하구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는 어땠습니까? 부천 신중동 서른이 지역구 사전투표에서 그 당시 코로나로 7,000명에게 비닐장갑을 나눠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결과가 18,720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11,720표는 누가 찍은 겁니까? 농단 귀신이야? 처녀 귀신이야? 국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 추미애 선거구 신장 1동 거긴 또 어땠습니까? 예? 선거일수보다 투표일수가 712표가 더 많았어. 선거인이 100%다 한다고 해도 712표가 더 많았다고. 그러면은 우리 투표율을 볼 때 3,000표 4,000표를 도둑질해 갔어 추미애가. 추미애와 그의 일당들이. 그러고 추미애는 어떻게 된 거야? 아들 황제 사건, 황제 휴가 법카 논산에서 쓴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미애가 무슨 5.18 유공자야. 한대업 때 도서관 다니면서 사법고시 준비했는데
광주에 내려간 적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5.18 유공자냐고. 맞습니다. 가짜입니다. 이게 공정한 상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추미애 선거구하고 개인 추미애를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하남 선거구, 추미애 선거구, 그 다음에 개인 추미애를 수사하라! 수사라! 수사하라! 수사라! 수사하라! 수사라! 그리고 우리 국민은 선거법을 알고 싶지도 않아. 바코드인지 뭐 QR코드인지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다고.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사전투표 용지에 개인 도장, 투표관 기자인 도장 찍는 거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아. 왜 치킨 찍고 지랄 연발 떨고 지랄들이야. 진짜로 이것이 공정과 정의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거야. 윤 대통령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 대통령 어디 가셨어? 또 외국 나가셨죠? 이후에. 위에? 아니 어디? 그 사전선거하고 사전선거 폐지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해체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똑같아. 2년 반 후에 이놈들은 똑같이 부정선거를 저질러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누가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권을 가져갈 거야. 맞아. 그때 하나 지금 하나 지금부터 연습하라는 거야. 윤 대통령 말씀 좀 해보시오. 좌고 우면하지 말고 국민 앞에 보고 똑바로 얘기했어. 맞습니다. 국회 저 법 개정하는 게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잖아. 정부에서 발의를 해. 발의를 해서 지금 거대 야당한테 밀려가지고 안 되더라도 그래도 국민적 의식의 확산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응답하라로 마지막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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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닉슨 양정고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멋있으십니다. 네, 멋있습니다. 우리 4.15 부정선거에 이어서 4.10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수사라고 저희들과 함께 외치고 내려가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왜 모였습니까? 국민의 따라하세요. 국민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라.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연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Z 세대이고 주변의 부정선거를 점점 확산시키고 있는 데이터의 청년 우리 유지원 청년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원.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좀 듣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위를 하기 전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 연설을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일반적인 시위였거나 법적 발의를 하는 시위였으면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관한 그런 시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 없다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좀 감성팔이로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논리적으로 법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목차는 4.19 총선 부정선거의 이유와 부정 증거, 그리고 AI가 말해주는 4.19 총선의 무효 사유입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이유는 공직선거법 국립국어원 표준 단어에 따른 의거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행위의 내용은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민경욱 의원님, 황교안 총리님의 유튜브 라이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 증거는 대구 중랑구 투표용지에서 옵셋 프린트로 인쇄가 되는 본 투표용지가 잉크가 묻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잉크가 묻은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구 투표 도장은 경남 거제와 전남 여수였습니다. 또한 인천 계양을의 사전투표용지에서는 정당명이 모두 표시가 안 되거나 정당명 칸이 삐뚤어져 있고 투표자 선의 색이 그라디엔트 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나오면 안 되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표들이 나왔으면 더 정상적인 표인지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바코드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의 기호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인 컴퓨터로 바코드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렬 번호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부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CCTV 기록을 모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확인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떠나서 또한 무효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제 말은 끝났고요. 간단하게 한 3, 4분 AI가 말해주는 4.19 총선의 무효사유를 직접 AI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나열해주고 4.19 총선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AI가 어떻게 답을 해줬는지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죄송합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1년 번호가 투표용지의 바코드 형 존경하는 대법원 재판장님께 저는 이번 선거에서 1년 번호가 투표용지의 바코드 형태로도 인쇄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1년 번호라는 조항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관위의 주장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선관위의 주장. 선관위는 바코드에 1년 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육안으로 1년 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 문제점. 법적 요구사항의 명확성. 공직선거법은 인쇄하는 1년 번호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쇄하다는 국립국어원 표준어에 따르면 기계로 글자나 숫자를 종이에 박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번호가 바코드 형태로만 포함되는 것은 법의 명확한 의도에 어긋납니다. 투명성과 신뢰성. 투표용지에 명확히 인쇄된 1년 번호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바코드는 전자기기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으며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유권자나 선거 참관자가 바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기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공직선거법의 취지. 공직선거법은 모든 선거 참여자가 투표용지를 쉽게 식별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련 번호를 명확히 인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전자기기 의존성 문제. 바코드는 전자기기 없이는 읽을 수 없으며 전자기기 오류나 조작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 미포함 문제.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 형태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인쇄하는 일련 번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존경하는 대법원 재판장님께 실은 여기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 AI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제가 뒤에 내용만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해석과 적용. 법률은 그 문구의 일반적인 의미와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인쇄하는 일렬 번호는 투표용지에 명확하게 보이고 식별 가능하도록 인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코드 형태로만 해석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에 일렬 번호가 명확히 인쇄되지 않고 바코드 형태로만 포함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이번 선거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드립니다. 이에 무효사유에 대한 추가적으로 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AI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AI는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인쇄하는 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인쇄하는 일렬 번호라고 나와 있으므로 투표용지가 직접 종이에 눈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데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법적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더 설명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제 국민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무효사유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후에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MZ세대 유지연, 정말 이런 청년이 제대로 된 MZ 청년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선각자, 우리 멋진 유지연 청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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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유지원 학생이 들려드린 거는요, 우리 인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AI, 아까 우리 민경욱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똑똑하다는 AI, 네, AI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네, 그렇게 읽어주는 거를 우리 유지연 청년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공연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우파계 미녀, 우파계 섹시 미녀, 내 정의를 외치는 미녀 가수 오연아 애국 가수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후! 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네, 뜨거운데 너무너무 많이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노래 해주실 건가요? 예, 어떤 사랑은 노래? 장난이 아니야 그거.
자,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가요. 사랑 노래하면 안 되겠죠? 제가 개사를 해왔습니다. 사전선거 장난이 아니야. 부정선거 장난이 아니야. 이걸로 제가 개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들어와요. 자, 다 같이 박수! 사전선거 장난이 아니야. 사전선거 장난이 아니야. 소작선거야. 선관위 해체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사정선거 말 못하니 도둑놈들 우린 어쩌나. 사정선거 선관위는 조작한 사람. 사정선거 선관위는 조작한 사람. 도둑 맞았어 내 한 표가. 도둑 맞았어. 사정선거 장난이 아니야. 사정선거 장난이 아니야. 부정선거야. 부정선거 장난이 아니야. 부정선거 장난이 아니야. 조작선거야. 선관위 해체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부정선거 말 못하니 도둑놈들 우린 어쩌나. 부정선거 선관위는 조작한 사람. 부정선거 선관위는 조작한 사람. 도둑 맞았어 내 한 표가. 도둑 맞았어. 부정선거 장난이 아니야. 부정선거 장난이 아니야. 부정선거야. 부정선거 장난이 아니야. 부정선거 장난이 아니야. 조작선거야. 가사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제가 계산 한번 해봤는데 딱 떨어지더라고. 예, 도둑놈들한테는 이런 게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뜨겁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아침의 나라에서 갑시다. 좀 신나는 걸로. 자, 다 같이. 모두가 다정한 친구처럼, 모두가 다정한 형제처럼 우리의 가슴이 열리는 헌법 어서야. 사랑이 넘치는 거리에서, 바람이 시원한 강변에서 인류의 꿈들이 피어난다. 서울 거리야. 저 푸른 하늘에 날벗기는 깃발이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는 평화의 손길.
큰 박수 주단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할 때만 좀 잡아주세요. 나라와 나라는 이웃처럼 나라와 나라는 가족처럼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 서울 거리야 찬란한 햇빛에 햇빛 아래 언제나 이 땅은 아름다웠고 지구의 미래는 밝아온다 서울 거리야 저 푸른 하늘에 날붙이는 빗방울이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는 벽화의 손길 우리 함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애국 가수께서 두 곡의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부정선거송에 이어서 아침의 나라. 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앵콜 듣고 싶죠? 너무 듣고 싶은데 오늘 우리 집회가 있고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터뷰 시간. 자, 인터뷰 시간이고요. 나도 한마디 우리 오경영 단장님께 마이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지현 박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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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예약되신 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정재훈 박사님의 간단한 또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경영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인터뷰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됐네요. 예, 어떤 분을 제가 찾아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복음 교단의 강나와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기한 캠프에 구방대 계획목의 기도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나와 살리기 위해서 잠깐 인터뷰를 해서 나왔습니다. 아, 네. 일어서 주시겠어요? 지금 방송에서 찍고 있으니까. 예,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고 들었었는데 해청해요. 예, 아주 날씨가 좋은데 예, 어떤 마음으로 예, 나오셨는지 소감 예,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나라 살리기 운동 여전까지 해왔습니다. 잠도 안 자고 다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이 사기 집단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선거 저질러서 4.15도 그렇고 4월 10날도 부정선거 저지른 거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체성을 바로 모르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과 주의 종들 성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알리러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여 줘야만 되는데 주의 종들이 깨어있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갑니까? 배가 산 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절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나쁜 걸 물려줄 겁니까? 좋은 걸 물려줄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동성애 그 집회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청서부터 저 남대문까지. 여러분 지금 빨리 그때처럼 빨리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서 대한민국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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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우리 두 번째 연사님 부탁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정지원 박사님,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짧게 3분 내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경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선관위 전산일 5명을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한 것이 안양기청을 거쳐서 지난주 수요일날 과천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문서가.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다음주 목요일날 과천경찰서에 제가 텐트 치고 5명과 직접 싸움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산 조작을 했다는 것이고 5명은 전산 조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AI가 확률체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천경찰서 5명하고 직접 5대1로 면담 요청을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1대5와 싸우고 경찰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 조직인 사이버 수사대를 동원해서 추미애가 어떻게 당첨된가를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이버 수사대 갈 때 국민이 원하면 제가 직접 같이 가서 추미애가 왜 당선된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과천에서 제가 텐트를 한 2달 동안 칠 예정입니다. 반드시 5놈을 항복시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릴 거, 우리 지금 장지현 박사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안내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그곳에 화환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화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곳엔 처음 오시는 우리 연사님이신데요. 정치학 박사이시고요. 지금 현재 매봉 통일 연구소의 센터장으로 계신 남강규 박사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뭐 날씨가 아주 뜨거운데 여러분 아주 의지와 투지가 대단합니다. 25도밖에 안 되는데 햇빛 때문에 뜨겁네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올해 우리 건국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 건국전쟁 영화 다 보셨죠?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막 다큐멘터리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그 4.19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부상을 입은 학생들을 이제 방문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문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나오시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그 결심을 하는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4.19하고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부정선거 3.10 부정선거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야당 후보인 조병옥 박사가 유세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거였어요. 굳이 부정선거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기분 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니까 야당의 장면이 부통령이 되면은 이게 이상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과욕을 부리는 바람에 그래서 부정선거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자, 4.19 혁명 또 부정선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어린 학생들이 부상을 입은 모습을 보고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일어서는 것은 지극히 정의롭고 장한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직을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대통령 국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동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설사 본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것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우리가 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저는 그 마지막이 가장 위대한 태장이었다. 가장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마음을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부정선거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최소한 5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2020년 4.15 부정선거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3.10 부정선거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 부정선거 논란은 민주당 정권에서 특히 문재인 정권 이후에 거의 노그라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 민주당의 정말 헌법을 파괴하고 이 나라를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아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직접 그 부정선거와는 상관이 없이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바로 살리고, 바로 살리는 방법 중에서 윤석열 당시 후배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무너진 법을 바로 세우라. 이게 바로 여러분 윤석열 당시 후배에게 요구했던 유일한 여러분의 희망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책임을, 국가 지도자의 책임을,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요구했던 법치를 회복하는데 조그마한 노력을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맞습니다. 방금 정답이 나왔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어찌 보면 이게 어찌 보면 국가 문란죄고 국가 반역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더구나 이번 30 총선은 4년 전 선거보다 더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게 문재인 정권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여당하에서 이렇게 벌어졌다고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래도 정권 교체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의 발단은 종북 좌파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됐지만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부정선거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인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2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요구하는 단계를 떠나서 이거는 국민이, 헌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명령한 기본적인 책임이고 헌법에 나타난 내용이니 대통령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 동의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요구했던 게 뭡니까? 정 안 되면은 선거하면 감독관, 확인관 지장만 찍게 해달라. 이거 하나 간절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대통령 못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대학에 있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을 봤어요. 학생들이 답안지 쓰고 딱 내면은 내가 이제 확인관이니까 옆에 보면 확인단이 있어요. 교수 확인단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 시험 답안지가 A라는 학생이 쓴 답안지인지 B라는 학생이 쓴 답안지인지 아니면 저 엉뚱하게 쓴 답안지인지 그 확인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선거는 바로 그겁니다. 투표에 찍었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A 후보를 찍었는데 이게 엉뚱한 데로 가 있어. 그러니까 그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면 선거가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사건 분립이 시작되는데 그거 확인하는 장치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하나 장치 안에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대통령 제하에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은 껍데기 대통령, 야당에게 그냥 끌려다니는 개맛도 못한 존재가 됐습니다. 뭐 극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현실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무슨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저는 이번 선거를 끝으로 앞으로 선거 안 한다 이렇게 저는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MZ세대 청년들이 나서서 여기서 좋은 얘기 했는데 4.19 때는 이 20대 청년들이 들고 이랬었어요. 물론 저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야 이번 선거 이건 이상하다. 이번뿐만 아니라 4년 또 이상하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정치하고 전공하고 정당 선거를 또 아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문제의식을 갖고 좀 나서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자기 마음이 움직여져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명명백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좋아요.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부정선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긴가 아닌가 한번 체크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거는 국가기관이 당연히 국민에게 해줘야 될 기본적인 공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어려워? 선거라는 게 가가지고 투표하고 나오면 그만인데 그냥 확인하면 되는데 오죽했으면 우리가 대만에서 투표하자마자 까가지고 초등학생 반정선 가듯이 짝대기 걷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대만이 우리보다 무슨 IT 전산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킨다. 더구나 대통령이 의심스러운 일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전선거하지 말라, 사전투표하지 말자, 본투표를 사수하자라고 외치는데 대통령이 그것도 서울이 아닌 저 부산까지 가가지고 사전투표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목숨 걸고 본투표를 사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23만 표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23만 표 차이였는데 그때 본선거에 선거했던 사람이 1%가 사전선거로 갔으면 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에게 빚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꾸로 행동을 하고 우리의 기대, 우리의 요구와는 다른 그런 길을 가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면서 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강규 매봉통일연구소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집회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라. 네, 여러분 마지막 그 안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전단지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부산 구방대에서 관련자 분들께서는 뒤쪽에 장소하신다고 하거든요. 네, 뒤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부방대 총괄 대표님이시자 우리들의 영웅 황교안 대표님을 모시고 마무리 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황교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미선 사회자가 사회를 너무 잘 보죠? 뜨거운 박수를 부탁합니다. 근데 방금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웅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이 영웅입니다. 3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영웅입니다. 당신이 영웅입니다. 당신이 영웅입니다. 당신이 영웅입니다. 난국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난국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수사입니다. 수사.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을 동원해서
국회를 맡고 있죠. 해결 방법이 뭘까요? 소사에서 감옥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 수사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재명이 재판에 회부된 것이 6건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몇십 개지만 사건으로 말하면 6건의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또 하나가 늘었어요. 대북 송금 사건 아시죠? 이화영도 기소가 되고 이제 이재명도 같이 처벌되게 생겼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7가지죠? 이게 다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6개일 때 이게 다일까요? 수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더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벌써 며칠 안 가서 새로 추가로 그것도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건이 나왔죠, 여러분. 수사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지금 국정의 모든 어려운 것들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재명만 그렇습니까? 문재인 어떻습니까? 문재인의 범죄도 쌓이고 쌓였는데 그 하수인들만 몇 명 처벌이 됐어요. 이거는 처벌하는 신용만 한 것이지 실제로 수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사만 하면 문재인도 지금의 자리에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수사만 하면 됩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사하라고 뭐 하라고요? 지시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수사라고 지시만 하면 검찰이, 경찰이 얼마나 잘 해내겠습니까? 이거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제가 방법도 다 알려드렸어요. 너무 쉬운 거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제가 따라하라고 그러면 다른 말 안 해도 3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외쳐도 수사를 아직 착수 안 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려고 합니다.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라! 내가 특검이 되면 3달 내에 이 모든 실상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수사를 마치겠습니다. 3달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길이 있는데 안 하게 되면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마지막 남아있는 고리가 뭐냐면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겠다면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라! 저는 어설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특검 수사팀의 멤버였다는 걸 모르시죠? 제가 그러니까 몇 년인지 기억도 안 나요. 몇십 년, 한 20년 전에 조폐공사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특검을 했습니다. 제가 그
특검 대상자 이름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도 현직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특검의 수사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못하겠다면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기 바랍니다. 3일 만에 맞출 수 있다니까요. 본래 수사 3개월 내에 무슨 사건인지 사실 다 해결해 왔던 것이 검찰이고 경찰이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검찰, 경찰이 무능해졌습니까? 여러분, 칼도 써야 들지 칼을 안 쓰면 칼이 들겠습니까? 자, 길이지요. 수사하라. 윤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하든지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든지 수사를 해야 세상이 바뀌고 또 대통령도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저의 마지막 고언도 안 듣는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일어나서 많은 희생이 나더라도 반드시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까? 수사하라. 아니면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라.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여러분,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이 무더운 날 지금 열이 여기를 꽉 채워주셨어요. 이런 국민들이 외치는 소리를 무시하면 이게 정치 지도자 맞습니까? 안 맞죠? 젊은이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젊은이들도 나왔어요. 연세 드신 분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취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역을 취할 생각이 눈꼽만치라도 있습니까? 저도 없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없지요? 오로지 나라를 살리겠다는 이 일편단심으로 구국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안 듣는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경고입니다. 수사하십시오. 아니면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라.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저지른 자들을 다 처벌하라!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라!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같이 모아주시겠습니까? 끝까지 같이 하시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끝까지 자유대한민국 살려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오늘도 이 무더운 떼약볕 아래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생이 그냥 고생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기쁨의 행동이었고 우리 뜨거운 열정의 행동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